퇴근하자 아내 수진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자정한 목소리였어요. 재우는 행복해했죠. 역시 우리 수진이가 최고야. 시어머님께서 또 수진이 칭찬하셨어. 하지만 그 다음날 오후 수진의 친정집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수진 친정어머니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점심 먹고 가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라면은 사 먹네? 이런 식으로 살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죠.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아빠는 조용히 해요. 38년간 교사해놓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아서 딸한테 의존하는 주제에 수진의 폭언에 노부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오빠가 들어왔죠. 수진아, 또 부모님한테 그러냐? 오빠는 뭐 해줬다고 나서는 거야? 매달 30만 원씩 주는 게 전부잖아. 나는 얼마나 주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 이제 그만 좀 해요. 내 남편한테 들킬까봐.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부모님은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딸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거든요. 수진이 떠나고 난 후 김철호와 박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도 나름 힘들겠지. 철호는 딸을 감싸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 노부부는 지난 5년간 딸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철호의 교사연금은 월 120만 원이 전부였고 연립주택 전세금 1억 5천도 딸이 빌려준 돈이었죠. 은희는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딸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이번 달 병원비가 40만 원 나왔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또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철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68세 된 아버지가 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부모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병원비는 낼게요. 아무리 그래도 수진이한테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민수야, 너도 힘든데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민수도 쉽지 않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중소기업 과장의 월급으로는 부모님을 제대로 도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누나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용돈이라도 조금씩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밤이 되어 노부부는 좁은 방에 누워서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오래 산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손주들도 봐야 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딸에게 짐이 되는 자신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수진아, 우리 친정 부모님께 같이 인사드려야지. 명자는 정말 며느리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아들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니까요. 고양시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예요. 며느리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더니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나 창피하잖아.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깜짝 놀라 계단 아래에서 망설였죠. 수진아,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은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아프면 더 정리를 해야지.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쾅.
무언가 던지는 소리도 났어요. 명자는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친정어머니를 마치 하녀 대하듯 하고 있었거든요. 통장 비밀번호 바꾼 거 없지? 마몰래 돈 뺐으면 가만 안 둬. 더 충격적인 건 친정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68세의 전직 교사가 딸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화내지 마라. 명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며느리라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조용히 뒤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저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 노부부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명자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그런 사람이었다니? 동안도 충격을 받았죠. 정말이야?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한데. 그때 재훈이 퇴근했어요.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명자가 오늘 본 일을 설명하자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재훈아, 엄마가 직접 본 거야. 저 집안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동안이 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 집 문제 아닌데 왜 간섭하세요? 그런데 이때 명자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재훈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수진이 친정 오빠 민수. 그 사람 내 친형이야. 재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38년 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 3살 때 길을 잃었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김철호 선생님 부부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키워주신 거야. 우리는 몇 년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러다 너를 낳게 됐지. 공환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전 수진이랑 결혼할 때 성씨를 보고 혹시나 했는데 민수의 왼쪽 어깨에 있는 점을 확인하고 확신했어. 얘 형이 맞았어. 재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내 친형네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 명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재훈아, 수진이네 친정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자. 재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수진은 시부모가 친정 부모를 초대한다는 말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요? 저희 부모님은 바쁘실 텐데. 하지만 명자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꼭 뵙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모시러 갈게. 일요일 오후. 김철호와 박은희 부부가 조심스럽게 이 씨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수진은 계속 친정부모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명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명자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왼쪽 어깨에 점이 있죠? 민수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세요? 38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들이에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명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부모에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 친정부모에게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건지.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직접 봤어요.
너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순간 철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딸 눈치 보며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철호의 고백을 들은 후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니. 시어머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수진이 명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명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엄마라고 해.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니까. 동환이 철호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38년간 못 찾아서 대신 형님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민수는 저희한테 온 선물이었어요. 민수가 동환에게 절을 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친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동환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죠. 명자가 철호와 은희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도울 겁니다. 수진이의 잘못은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어요. 연립주택 전세금도 제대로 정리하고 병원비도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철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명자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민수는 저희 친아들이고 수진이도 저희 친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훈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내가 힘들면 나한테 말해. 친정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38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상처받은 딸까지 모두 한 품에 안은 거였죠. 6개월 후 두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철호와 은희는 분당에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명자와 동환이 마련해준 집이었죠.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되나요? 은희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명자가 웃으며 이제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라고 답했어요. 수지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친정부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매주 안부를 묻는 다정한 딸이 되었죠. 엄마, 오늘 병원 진료 어떠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민수도 친부모를 찾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동환이 소개해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고 두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어나서 행복해했어요. 할아버지가 2명이나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자가 발표했어요. 우리 가족 단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게 어때요?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날 사진사가 가족이 정말 많으시네요라고 했어요.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잃어버린 아들도 찾고 딸도 새로 얻었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사진을 찍기 전 수진이 양쪽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친엄마, 시엄마, 아니, 엄마들, 사랑해요. 두 어머니가 동시에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8명의 가족이 모두 환하게 웃었어요. 38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고 상처받은 딸이 치유받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보다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수진이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끝내 사랑으로 돌아오는 항구였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다.